인생을 조금 사신 분이죠. 그러니까 보통 아무리 이제 평균 수명이 좀 이렇게 늘었고 이렇다라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육체와 정신의 서로 상호작용의 메커니즘 뭐 이런 것들은 이렇게 이제 과거의 시절이나 크게 별반 다를 게 이제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이 이렇게 이제 태어나서 그렇죠? 태어나서 뭔가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환점이 어느 시기냐의 문제인 거지. 옛날에 수명이 짧았을 때는 뭐 40이 될 수도 있고 50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건데 요즘은 뭐 신중년이니 뭐 이래서 한 60, 뭐 65 이렇게도 많이들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느끼고 당사자들도 아니면 사회적인 보편적인 시각도 인식도 그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서두에 드리냐면 이렇게 이제 환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한 순을 어느 정도 이렇게 맞이한 그런 분들도 상담을 많이 해요, 실제로. 그러면 이제 막 사회 초년생 아니면 어느 정도 이제 사회에서 막 꿈과 뜻을 펼치려고 하는 뭐 이런 때 아니면 어느 정도 사회활동 막 왕성하게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하고는 어떤 마인드라든지 지향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달라요. 다른데 요는 저는 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보통 한 60에서 한 65 이 정도 사이인데도 특히 당연히 웬만한 특수직 말고는 뭐 아버지가 무슨 그룹의 회장이었다든지 이런 사람 아니고는 대부분 뭘 한다? 은퇴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회제도나 뭐 이런 게 잘 돼 있다고 공사직에 있고 아니면 특별한 어떤 전문직 아닌 다음에는 그렇죠? 전문직여도 뭐 가르치는 교수나 이런 걸 해도 한 65세 이 정도. 교사하면 63세, 뭐 5세 이 정도면 다 은퇴를 하고요. 특수한 이제 어떤 뭐 의사라든지 이런 자기의 어떤 전공 분야가 있는 사람들이 조금 이제 늦어질 수도 있는데, 그 이제 사회적인 보편적인 시각이나 시스템적인 부분이고, 그래도 어쨌든 그 정도가 되면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그 사람이 남아있는 운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항상 무리하지 말라고. 당연한 상식적인 얘기인데 본인이 스스로 생각을 하거나 뭐 이래서 또 생각이 드는 거하고 이렇게 상담을 통하고 또 팔자나 이런 거를 감명을 통해 가지고 얘기되어지는 부분이 좀 다를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말씀드리는데 이 앞에 사례도 비슷한 유형입니다. 이 부분도 여자분이시죠, 그렇죠? 여자분이고 이민생. 호랑이 띠시고 그러면 물론 뭐 이렇게 만 나이로 따지고 하면 이렇게 안 되지만 그냥 우리 이제 명리 나이, 옛날식 나이 이러고 보면 그래도 이렇게 어느 정도 인생의 추나추동을 한번 겪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있는데 이제 이분이 사업을 하고 계세요. 사업을. 그러니까 같은 에너지를 예를 들어 여성분인데 이 정도면 그래도 약간 신구의 개념이 신세대 구세대의 개념이 조금 혼재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전통적인 그런 개념도 아니고 아주 신세대 뭐 이것도 아니고 근데 예를 들어서 전통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뭐 난 그냥 현모양처를 하고 있다. 아니면 뭐 아들, 딸 다 키우고, 뭐 그냥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뭐, 남편 연금 나오는 거 가지고, 뭐 그동안 내가 모아놨던 재테크했던 거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취미 활동하면서 지낸다.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하고, 이걸 사업의 형태에서, 사업의 스탠스에서 내가 현재 처한 운을 쓰는 경우하고는 당연한 상식적인 부분이지만 천지 차이라는 거지, 이 사람이. 불면의 밤을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불면의 밤을. 아니, 사업을 하고 버려놓은 게 있으니까. 본인이, 본인이. 아니, 사업할 만하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팔자를 딱 열어보면, 이분이 과연, 항상 저는 이제 뭐 때문에 상담 요청을 하셨을까? 이걸 먼저 생각을 하거든요. 나이나 팔자 구조나 여러 가지 흘러온 운이나 또, 내가 맞이하고 있는 현재 시점의 세운이나, 뭐 이런 거를 보고,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전화 통화를 이렇게 잠깐 했었는데, 이거는 사업하시는 분이구나. 이거는 그냥 직업적인 감으로 드는 게 있어요. 뭐 이렇게, 이건 이제 그냥 딱 몇 마디만 들어봐도 이 사람이 뭘 하고 있겠다라는 게 그냥 감이 와. 감이. 네. 그래서, 약속을 잡고 이제 쭉쭉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 만약에 이분이 이제 사업을 하신다라고 하면, 여기 없는 글자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없는 글자가 예를 들어서 지금 식상이 없잖아요. 그렇죠? 식상이 없다. 무식상이다. 그리고 이제 격의 입장을 먼저 보면 이렇게 이제 해월의 정화일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해월의 정화일간. 이게 볼 게 많은 사주예요. 해월의 정화일간인데 똑같은 방식으로 전 시간에 살펴봤던 똑같은 방식으로 해중의 번기가 이를테면 뭐 이게 잡기가 아니니까 간목이나 무토나 임수가 있는데 임수만 이렇게 연간으로 투간이 됐죠, 그렇죠? 임수만 이렇게 연간으로 투간이 된 거예요. 투간이 돼서 그냥 격으로는 나머지 뭐 임수를 극하는 무기토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격으로는 그냥 정관격, 그렇죠? 정관격이면 일간마다 정관격을 쓰는 모습들이 다 다를 수 있는데 정화일간, 정관격 이렇게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횟수가 만약에 시간으로 올라갔다라면 유불리가 좀 있어요. 일간하고 합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간이 가는 게 양간 같은 경우는 재성을 가고 음간 같은 경우는 관성을 가는데 명예욕구나 이런 게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지. 그럴 때는 일간이 월간이나 시간에 있어가지고 관하고 합할 때는 내가 그 관에 너무 매몰되지 않도록 그 관을 감당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 거죠. 근데 이런 경우는 좋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런데 이렇게 이제 관이 있으면 일단은 칠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칠살이 아니니까 관이 있으면 이 관에 저해되는 요인이나 이 관을 살려주는 그거를 흔히 상신이라 한다. 상신. 그러니까 상은 정승상자, 도울상자죠. 그러면 이 관을 도와주는 거는 재생관하거나 관인상생하거나 하는 이러한 인성이라든지 또 뭐예요? 재성이라든지 이런 글자들이 임수하고 같은 라인에 같은 레벨에 포진이 되면 일단은 정화일간이 해월의 정관을 그러니까 이게 해가 임수를 안 뜰 수도 있어. 안 뜰 수도 있는데 해가 임수를 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 자리가 떴는데 이게 또 홀로 뜬 게 아니고 이게 예를 들어 정화다. 아니면 병화다. 그러면 임수가 이렇게 홀로 떠 있는 거. 홀로 떠 있으면 언제가 가장 문제 있을 수 있냐면 10년에 한 번씩 대운에서라든지 이렇게 올잖아요. 그죠? 10년에 한 번씩 무기토운 들어올 때. 무기토운 들어올 때는 이렇게 그냥 무방비라는 거예요. 무방비. 그대로 무토한테 상관연관, 기토한테 식신재관. 그래서 이 관이 흔들리는 거죠. 이 관을 연간에 있으니까, 그죠? 월제에서 올라서 연간에 있으니까 내 개인 궁적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거를 뭐 내가 이성으로 쓴다라고 하면 진짜 높은 관이에요. 높은 관이고 큰 관이 될 수 있고 내 큰 명예 성분이 될 수도 있고 직장 성분이 될 수도 있고 이거를 내가 이렇게 합을 한단 말이죠. 합을 해서 이 합이라고 하는 거는 일간이 그 에너지하고 유정한 관련 관계성을 가지고 그걸 쓰겠다라는 얘기거든. 정관을 쓰겠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정임으로 묶여 있으면 그 관의 울타리에 왜냐하면 수국화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일간이 관을 그게 월간이나 시간에
재성으로 양간이 합을 하고 있거나, 그리고 음간이 관성으로 합을 하고 있거나 할 때는 그걸 부차적으로 살펴야 된다. 지지의 상황을.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이제 떨어져 있을 때는, 그러한 이게 이렇게, 그죠. 그냥 내가 유정하다라는 게, 끌림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와 연관성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는 천간의 구조가, 그죠. 천간의 구조가 어쨌든 정임합을 하고 있고, 재생관을 하고 있고, 관인상생의 기운으로 이어지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좀 따져봐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냥 격으로 보면 외형적으로, 외피로 보면, 성격명이다. 그럼 일단 성격이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 뭐 인품이 훌륭하고 내재된 어떤, 내면의 어떤 그런 역량이나 능력이 훌륭하고 이런 것보다도 그냥 사회적으로, 직업적으로 남들보다 평안하게, 좀 남들보다 낫게 잘 산다, 잘 지낸다.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거니까, 이렇게 일간이 재관인으로 이렇게 정관이 이루어져 있으면, 본인이 남편 혜택을 보거나, 아니면 본인이 그런 관을 세워가지고 관의 역할을, 명예를 내가 쓰거나, 그런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정관을 격으로 쓸 때는 요 재성하고가 좀 붙어 있으면 안 된다. 인성하고가. 왜냐하면 요 정관이 이 자리에 있지 않고 이 자리에 있고, 사이즈는 다르죠. 이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외부적으로 쓰는 거하고 내 개인적으로 좁게 쓰는 거하고 다른데, 이 을목하고 같이 떠 있어도 을하고 신이 이렇게 있으면 하나는 못 써요. 제극인 현상이 있어가지고 내가 재생관은 하지만 관인상생 받기는 어려운 거야. 항상 이 길신들이 포진이 돼 있을 때는 좀 떨어져 있는, 이거를 이제 재인이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이제 장애, 불상애, 장애의 자, 이거 어들뚝자인가? 어쨌든, 서로 걸림이 없이, 극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이게 괜찮죠, 그죠? 이 정도 떨어진 건 괜찮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물상의 입장에서 면면히 좀 따져보면, 지지는 빼고 일단, 천간의 구조를 놓고 보면, 이 정화는 신금 편제나 을목 편인보다는 만약에 재성하고 인성으로 구조가 된다라고 하면, 간목하고 경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더 레벨이 훨씬 높습니다. 훨씬 높아요. 이건 제가 실제로도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구조가 갖춰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이런 구조들이 뭘 물으러 올 일이 크게 없죠. 근데 이제 이 구조는, 길성으로 관성이 이렇게 좌보우피라는 고관무보가 된 게 아니죠. 좌보우피라는 재성하고 인성으로 이렇게 보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 있는데, 간목이나 경금으로 되어 있으면 더 좋다라는 거죠. 이런 거를 흔히 뭐라 그런다? 벽감인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벽감인정. 그래서 이 정화일간이 간목 하나만 있거나 경금 하나만 있어도 먹고 사는 건 크게 지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화가 신금을 보는 거는 이게 편제잖아요. 그런데 이 편제 신금이 똑같이, 이건 이제 사중에 경금이 있긴 하지만 이 불구덩이에 있고 사지가 돼가지고 충받고 이래가지고, 어때요? 이게 신금이 욕지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강한 에너지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요 을목도 해중에 간목, 인중에 간목이 있긴 하지만, 일단은 이 을목의 주변의 글자들로 보면, 이렇게 좀, 이게 사는 화니까, 그죠? 좀 불 위에 올라와 있는 어떤 건초더미에 그런 형국인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앉은 자리에서는, 지지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재성만 빼고 연결 구조가 있는데, 이렇게 임수도 임인 병으로 있고, 이렇게 신의 욕으로 있고, 을사도 이렇게 욕지로 있고, 그래서 겉의 모습은 재관인으로 정관이 잘 갖춰져 있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아쉬운 부분이 어때요? 이렇게 좀
글자들이 조금 약하게 떠 있는 거하고, 이게 간목이나 어떤 경금의 형태, 이런 형태가 좀 아닌가 하고. 왜냐하면 요거는 편제인데 정화가 신금을 보는 편제는 내가 편제를 추구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정관이 올라와 있는 편제니까 추구하는데 이게 잘 이거는 완성된 구술을 불로 다시 재단련하고 가공하려는 형국이기 때문에 이거를 화훼주옥, 화소주옥이라고 그러죠. 이 불이 보석을 훼손시키는 형상이다. 그러니까 좀 성재, 득재가 되기도 하고 파재로 잘 연결될 수 있는, 파재가 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구조나 구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구조가 그렇죠. 이런 구조가 아니면 또 이렇게 을목이 물론 이 자체는 사화 위에 올라 있기 때문에 완전히 쓴목이나 뭐 이런 구조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 을목이 이 정화를 생하는 효율은 간목이 생하는 것보다는 훨씬 좀 떨어진다. 이거를 생목 매연, 뭐 쓴목 매연 해서 이게 편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화한테 정묘로 가면 편인이죠. 그러니까 같은 병하고 인이 편인이라고 하더라도 전혀 다른 거예요, 성향이. 하루 차이지만 정묘 편인하고 편인다운 편인이 정묘인 거예요. 개육. 약간 그래도 여기는 양을 지향하기 때문에 좀 덜한데 개유는 더 편인스러운 거지. 지지 유금의 어떤 형태가 음양의 형태로 보면. 근데 이 형태도 이제 편인이 간목으로 생받는 것보다는 훨씬 조금 효율이 좀 떨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지금 관성을 내가 직업적으로 쓸 수도 있고 이거를 어떤 이성으로 여명이니까 그렇죠? 이성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일 수가 있어서 자 전반적으로 보면 이거예요. 지금 이렇게 제 관의 형태가 있잖아요, 그렇죠? 월주가 지금 신해로 강하게 놓였잖아요, 그렇죠? 놓여 있으면 이 사람이 지금 놓여 있는 거는 내가 정사로 놓여 있고 을사로 을사의 시지로 있고 또 인목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인목을. 이렇기 때문에 요 일간이 정관격이긴 한데 이 정관의 힘의 세기를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죠. 이거 따지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음일간들은 이게 명확하게 딱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구조에 예를 들어서 뭐 이럴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정유일주인데 병호월의 인시다. 그러니까 이거 월지란 말이에요. 월지가 걸록격이잖아요, 그렇죠? 걸록격이면 월지의 힘이 일간이 강하게 뿌리를 내리는 그런 구조인데 이 경우는 이건 뭐 어떤 천을귀인이고 이런 태의 형상이 있지만 일간이 수국화의 형국이기 때문에 월지의 형상이 상당히 어때? 그 반대 기운이라는 얘기지. 그렇죠? 그러니까 격으로는 정관으로 사길신격을 놓고 있지만 일간이 이 관을 느끼는 관에 대하는 어떤 느낌 또 이 구조가 예를 들어서 물론 여기 만약에 여기에 인시면 이민시가 된단 말이에요. 이민시. 이 정화가 5월의 정화가 천간의 임수를 봐가지고 이 관을 느끼는 감정하고는 어떻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실제 있는 분입니다. 실제. 제가 예를 들은 게 아니고 여기에 이제 임이에요. 이렇게 있으면 정화일간이 어쨌든 천간에 이렇게 식상을 보질 않고 관을 봤단 말이에요. 여기는 록겁격에 관을 쓰려고 하는 거고, 관을 쓰려고 하는 거고 여기는 말 그대로 정관격에 관을 쓰려고 하는 거고 이런 형태란 말이지. 근데 이 일간이 여기는 정사고 정유고 이민인데 일간이 느끼는 힘의 색이나 에너지는 5월의 정화는 특히 병5월은 내가 관을 감당을 한다라는 얘기고 정사도 이게 참 만만치 않죠. 그렇죠? 정사도 그렇죠? 이게 12, 그러니까 60간지 중에 위아래가 같은 글자가 12개가 있는데
12개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갑인, 을묘에서부터 있는데, 이제 병호라든지, 그쵸? 정사라든지, 아니면 임자라든지, 계해라든지, 이런 글자들이 다 양인의, 예? 양인, 음인, 해가지고, 일지, 이 땅에 지지의 뿌리를 아주 강력하게, 예, 강하게 놓고 있는 그런 구조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구조. 그래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이 구조가 이런 정사가 약간 음간 같은 경우는 그 병화하고 달리 속성이 이거를 왕이 불렬, 그러니까 왕해도 불열하고 아주 치열하거나 뜨겁지 않고 쇠의 불궁, 쇠해도 완전히 이렇게 끊어지거나 이러지 않는다. 정화가 그런 속성이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게 왕한 에너지인 것 같지만 강한 건 맞죠. 일간이 일지에 겁재를 놓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겉으로는 정화일간의 유함이나 부드러움을 놓아서 그렇게 여성스럽게 보일 수도 있고 유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지지로는 겁재 양인을 놓고, 그렇죠? 양인을 놓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남자 열 몫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질을 일시지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질이 월지의 관에 의해서, 월지에서 투출된 정관에 의해서 어때요? 이게 합에 의해서 그게 조금 컨트롤되고 조절되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정관이 강하다예요. 강하다고 아까 이게 정유 같은 경우는 정유의 임인 이런 경우는 그 일간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특히 여기는 이 사화가 그냥 복음으로 놓여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화가.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인호에 화국을 형성하려고 하는 게 있지. 화기를 형성하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여기는 관을 내가 걸록이 돼서 쓰는 구조고, 그러니까 관을 둘 다 정관으로 쓰는 구조는 맞는데 감당하는 구조고 이 관의 세력이 조금 여기는 강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이거 조금 이거 처음에 구분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정화일간이. 그래서 그냥 처음에 보면 정사일주가 사시에 있고 인목도 있고 뭐 이러니까. 근데 인목은 인중의 병화는 이렇게 사화가 해수가 있으면 인터셉트가 돼요. 그래서 인중의 병화, 인중의 간목이 정화를 생하는 힘이 좀 멀거나 약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일단은 요 구조는 관성을, 그러니까 재관인으로는 이루어져 있는 거지. 재관인으로 이루어져 있고 천간에 이 임수를 극하는 무기토가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격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격명이 될 수가 있다. 근데 이거를 연월의 환경하고 일시의 환경을 따져보면 연월은 이렇게 이게 재관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월 환경이 재관인이면 어쨌든 내가 바깥에서 이게 다 재관인이 물론 편제가 있지만 이런 다른 에너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안에는 편인의 겁재에, 그렇죠? 이게 뭐 양간의 양인같이 음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 안에는 센 기운이 있는 거예요, 센 기운이. 이것도 간여지동 에너지인 거고,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연월 일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연월의 기준하고 일시의 상황이 사뭇 조금 상반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다. 그러면서 자, 요 시간에 있는 연간에 있는 이 간목이 이게 일간하고 잘 이렇게 당겨지느냐. 그러니까 일단 합을 했으니까 어떻다? 합을 하고 합을 방해하는 요인이 없으니까 당겨온다가 되는 것이. 당겨오는 건데 이 지금 요 인목이 이거는 인사는 형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형이고 또 임수가 내려오면 이렇게 해수인데 이 해수가 이렇게 사해 충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시간이나 순서 입장에 놓고 보면 원래 사길신의 월지는